안녕하세요. 3년 전 이혼 위기를 겪은 30대 중반의 5살 아이 엄마입니다. 왜 이혼 위기를 겪었냐고요? 정말 황당하게도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도 했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거의 바로 허니문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부 땡겨 쓰고 1년 반 정도 쉬다 다시 복직했어요. 남편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옵니다. 물론 바빠요. 엄청 바쁜 사람이라 돈도 많이 법니다. 남편 생각하면 안쓰러워요. 출퇴근 시간 줄여보겠다고 휴대용 전동 킥보드 등에 메고 다니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남편이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그 정도로 업무 시간이 긴 편이라 아이 낳으면 남편한테 육아를 기대하기란 어려웠어요. 주말에도 노트북으로 작은 방에서 하염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 정말 독박 육아 그 자체였습니다. 육아휴직 내서 아이 딱 1년 봤는데 솔직히 회사 나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양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귀농하셔서 시골에 내려가셨고 시댁은 편도 4시간 반 거리에 사십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허리랑 다리 쪽이 안 좋으셔서 저희 보러는 단 한 번도 안 오셨고 매번 저희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저 혼자 아이 다 키운 후에 둘 좀 지나 믿음직한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다시 복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간섭이 진짜 심하시더라고요. 원래 잔소리가 좀 심하신 편이라 저희 어디에 돈 쓰고 뭐 사 먹는지 저희 둘 월급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쓰는지 엄청 궁금해 하십니다. 보너스 나오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아셔서는 세아가 이번 달엔 우리 아들 성과금 나오는 날이지? 저번 야근 추가 수당은 32,000원 정도 덜 들어왔다더니 이번 달에는 보태서 들어왔어. 라고 하실 정도예요. 워낙에 좀 돈돈 거리시기는 해요. 저희 결혼할 때도 스드메 계약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직접 웨딩홀에 전화를 걸어 DC 요구하신 적도 있는데 웨딩홀 측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5% 정도 깎아줬거든요. 그런데 그 돈 시어머님이 꿀꺽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깎아달라 조르는 거라더니 차액을 어머님이 먹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100% 다 가져가려 하셔서 시 끝나고 남편이랑 시댁이랑 작게 다툼도 있었고요. 보통 부모님 지인이나 친지분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시어머님은 남편 직장 사람들이랑 친구들한테 받은 축의금까지 다 가져가려 하셨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그렇다고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에요. 시아버님 명의로 광역시에 5층짜리 건물도 하나 갖고 계셔서 월세 수입으로만 500만 원 꼬박 들어온다고 들었고 어머님도 집에서 절대 안 노시고 비누 만들기, 화장품 소포장하기 같은 부업을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월 100만 원 이상 버신다고 들었고요. 별로 쓰지도 않으십니다. 재래시장에서 장 봐온 걸로 알뜰하게 음식 해드시고 가끔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는 구내식당에서 한 끼에 3,000원 정도 내고 식사하고 그러세요. 아버님은 그냥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정도고 그렇게까지 짠돌이는 아니십니다. 저희 만나면 그래도 용돈도 좀 주시고 먼 길 오면 고생했다며 차에 기름도 만땅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쓸 땐 쓰시는데 그걸 저희 어머님이 엄청 아까워하시죠. 돈 버는 애들한테 뭐하러 돈 쓰냐면서요. 근검 절약하시는 건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만 그걸 저희한테 강요하실 때면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아들 딸한테도 그러시다가 진짜 연이 끊어질 정도로 대판 싸운 이후로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는 안 그러시고요. 며느리라 만만한지 저한테 엄청 잔소리 하시더군요. 앞서 말하긴 했지만 저희 집 자금 사정이랑 냉장고 상황까지도 어머님이 항상 꿰뚫어 보길 원하시고 아이 낳은 이후로는 애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십니다. 거리가 물리적으로 먼 곳에 있으니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 틈만 나면 전화하고 저한테 카톡을 요구하시고 그러십니다. 세아가 지원이 기저귀 몇 팩 샀다고 했지?
다음 달이면 사이즈가 바뀔 것 같은데 많이 사지 말거라. 어머님 몸도 편찮으시고 바쁘실 텐데 저희 아이 기저귀까지는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좋게 돌려 관심을 거절하면 저희 부부 둘 다 아직 애 같아서 마음이 안 놓이신답니다. 그러면서 본인 낙이라고는 결혼해 손주까지 낳은 아들네 부부 일상 이야기 듣는 것뿐인데 제가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서 엄청 서운해하세요. 울고 불고 난리치신 적도 있고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먹히지도 않고 남편 말로는 그냥 대꾸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하루에도 2~3번씩 울리는 전화기 벨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애 핑계대고 무음으로 해놓고 핸드폰 근처도 안 갔습니다. 아이 낮잠 자는데 벨소리랑 카톡소리 방해돼서 그냥 무음해놨다고 하면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러면 엄마가 작은 주머니 달린 조끼를 보내줄게. 거기다가 핸드폰을 넣어놓고 진동으로 해놓거라. 조끼는 잘 때만 벗고 항시 입고 다니고. 응? 그 말에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어머님 정말 숨 막혀요. 어떻게 저랑 하루 종일 연락하려고 그러세요? 저 아이도 봐야 하고 복직 준비도 해야 돼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요. 어머님 제발 연락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쌓인 걸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제 말에 일단은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으시더니 시아버지한테 울면서 하소연하셨나봐요. 제가 욕하면서 어머님한테 연락 좀 그만하라고 했다고요. 시아버님이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할 수가 있냐면서 잔뜩 흥분을 하셨길래 통화 내용 녹음된 걸 보내드리고 난 후에야 오해가 풀린 적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연락은 거의 안 하셨어요. 아버님도 저한테 미안해 하셨고 얘기 듣기로는 두 분이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하셨다더군요. 자식이랑 부모 간에 이간질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요. 그렇게 큰 사건이 하나 있은 후로 겨우 어머님의 간섭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는 연락 안 하고 남편한테만 하시더군요. 해방감 제대로 느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제 맘대로 다 올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바꾸기만 하면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서는 세아가 어디 놀러 갔니? 친구랑 갔니? 친구 누구? 고등학교 동창? 그러시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냥 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숨막히고 부담스러웠고요. 그런데 이제 연락 안 오고 안 하니 너무 행복했고 저는 복직해서 다시 회사 다니면서 사회인으로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육아휴직 했을 때는 아무래도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니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집 대출도 있는데 저도 빨리 돈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직하고 나서야 두 발 뻗고 잤습니다. 아이 역시 어린이집 적응 잘해서 누구보다 잘 다니고 있었기에 정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반년 정도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온갖 전염병에 다 걸려오더군요. 수족구, 코감기, 장염, 심지어 폐렴까지 정말 너무 자주 아팠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입원도 해야 했는데 맞벌이라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저희 부부로서는 애간장이 탔어요. 그래서 번갈아가며 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제가 더 써야 했고 그 바람에 연차를 몽땅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도우미를 구해보기도 했지만 저희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간 게 CCTV에 찍혀서 한바탕 난리난 이후로는 집에 다른 사람 들이기도 무섭더라고요. 결국 제가 관뒀습니다. 돈 몇 푼보다 당장 아이를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운 이후에 다시 회사 다니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울하더군요. 제 첫 직장을 그렇게 관두게 되니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밥도 잘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님은 저희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시며 미안하다고는 하셨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도 감사했어요. 다만 시어머님은 입장이 조금 다르시더군요. 그러게 그 몇 푼 벌겠다고 이제 돌 막 지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병이 나지. 애 잘못되는 건 다 엄마 때문이야. 네가 잘해야 애도 안 아프고 잘 크지. 라고 하시며 제 마음을 칼로 후벼파듯 하시더군요. 언제는 저도 빨리 복직해서 대출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고 둘둘 볶아대더니
이제 와서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의시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회사 간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후로 어머님은 끊었던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제 눈치 본다고 전화도 안 하셨던 모양인데 제가 집에 있고 또 돈을 안 버니까 만만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전처럼 다시 연락해서는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느라 전화를 안 받니? 이제 지원이 낮잠도 하루에 한 번만 자는데 핸드폰 모음으로 해놓을 필요도 없잖아. 라고 하시며 다시 통화에 집착하시더군요. 제가 아이랑 놀아주느라 바쁘고 밖에 나가서는 정신없어서 연락 못한다고 수없이 말해도 어머님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참다 못해 남편한테 중간 역할 잘해라. 또 어머님한테 자꾸 이렇게 연락 오기 시작하면 나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남편이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수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와이프한테 자꾸 연락하면 이제 본가도 안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자기는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했다더군요. 이제는 진짜 저희도 너무 지쳐서 어느 날은 아이의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어머님 전화 4-5번에 한 번 받거나 그랬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답답하셔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바빠서 통화 오래 못한다고 하고 1분도 안 돼서 끊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처음에만 죄송했지 나중에는 저희도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전화를 못하게 할 수도 없으니 그냥 제 선에서 소화될 정도로만 연락 받게 되고 그러더군요. 그러던 와중 제가 돈을 안 벌기 시작하니 이제는 소비에 간섭도 엄청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영상통화를 하길 원하시는데 마지막 전화 끊기 전에는 꼭 저보고 집을 한 바퀴 보여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휘휘 둘러 보여드리고 끊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아니, 저 주방에 못 보던 저 네모난 건 뭐냐. 식기세척기예요. 아이 크니까 설거지가 많아져서 이번에 드렸어요. 뭐라고? 전업주부가 무슨 식기세척기를 써? 지원이 아빠가 사준 거예요. 설거지할 때 지원이가 저한테 매달리고 또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지. 힘든 일이 다 죽었다. 그래서 그게 얼만데? 그 말에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그래서 신랑이 계산해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대충 들러대니 이러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네 남편이 뭐 사준다 해도 거절해라. 수입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 아껴야지. 너희들 그러다 깡통 찬다.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만 지금 1억이 넘는데 어쩌려고 그런다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럼 어머님이 좀 갚아주시든가요. 돈도 한 푼 안 보태주시고는 그저 말씀만 많으시네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뭐 저희 아이 책장에 있는 책들도 어머님은 종류대로 거진 다 꿰셨어요. 어머님이 저희 아이 사진을 하루에 한 10장 정도는 거의 병적으로 요구하시는데 그때마다 사진 한 장 한 장 확대하고 축소해가며 그야말로 분석을 하십니다. 저희 아이 얼굴보다는 집 배경에 더 관심이 많으신 듯 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모습도 징그럽게 느껴져서 그냥 배경 없는 곳에서 찍어서 보내거나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요즘엔 방에서 안 찍냐며 일상사진 보내라고 노골적으로 바라시더군요. 솔직히 진짜 보내기 싫어요. 사진 보내면 소파 밑에 먼지 뭉텅이가 있는데 전업주부면서 왜 치우지도 않느냐. 아이 수면조끼를 왜 하나 더 샀냐. 아이 장난감 중 자동차 종류들은 어디에 놓아라 등등 요구사항도 엄청 세심하고 또 집요하십니다.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지친 나머지 한 일주일은 어머님 전화 아예 안 받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어머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안 받으려고 한다. 당신이 이해해라. 나 죽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남편도 이해하면서 그냥 자기 엄마 번호를 차단하라고 하대요. 차라리 그래버릴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의 집요함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프니? 아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글쎄, 사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랑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 하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지금 서울로 올라가니 마네 하고 계신다는데 너 혹시 너희 시어머니한테 혼났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고? 나 정말 미치겠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연락 안 받았다고 사돈한테 쪼르르 전화한 사람,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쯤 되면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싶었어요. 혹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보통 자식한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님도 자상하신 편이고 두 분 사이가 나쁘진 않으세요. 과거에 아버님이 어머님 속을 썩였다거나 하신 적도 일단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두 분이 종종 여행도 가시고 모임 회식 같은 데도 자주 가실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아들네 부부, 특히 저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마음대로 연락을 조절하기 시작해서 겨우 눌린 것이 3일에 한 번 전화였어요. 제가 딱 3일에 한 번씩 받으니까 어머님도 그냥 나중엔 포기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기간을 늘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어머님이 저희 소비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특히 제가 전업주부 된 이후로는 제가 10원 한 장 쓰는 것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카톡 사진 보고 저더러 옷 샀냐, 얼마짜리냐 하도 여쭤보셔서 프로필 사진 안 바꾼 지도 몇 달 됐습니다. 그냥 어머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산다고 말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로 말이 휴지 하나를 사도 어머님은 그거 왜 그렇게 비싼 걸 샀어? 그냥 향기 없고 색깔 누리끼리한 걸로 사. 어차피 뒤닦는데 부드러운 게 무슨 소용이니? 하면서 잔소리를 하셨고 나중에는 심지어 아니 너는 전업이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휴지를 쓸 필요가 없지. 나도 집에 있을 때는 썼던 휴지 말려서 또 쓰고 그래. 라며 저한테 도가 지나치는 절약을 강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고민글도 많이 올리곤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한테는 매일 돈 없다고 앓는 소리 내고 맨날 뭐 사달라고 졸라야 한다더군요. 그러면 연락이 안 올 거라면서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참다 못해 저도 저질러 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습기가 망가져서 사야 하는데 어쩌죠? 저희 어머님 말씀대로 돈 아껴야 되는데 어머님이 가습기 한 대만 사주실래요? 라고 뻔뻔스럽게 나왔더니 어머님이 되게 당황하시더군요. 저 사실 좀 점잖은 편이라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냐? 가습기가 망가졌어? 하며 당황하시길래 제가 기관지 약해서 빨리 가습기 사야 하는데 어머님이 또 쓸데없는 거 샀다고 하실까봐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어머님이 좋은 걸로 한 대 골라서 사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3일이나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니 하면서 감격한 것도 잠시 저희 집으로 택배 하나가 오더군요. 가습기였습니다. 어머님이 진짜로 가습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이마트 가서 고르고 골라서 한 달 사서 보낸 거다. 가열식이라 지원이 기간제에 좋을 거다. 세척 매일매일 하고 내가 저녁마다 영상통화 걸어서 확인할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가습기 한 대 사주시고는 더욱더 당당하게 영상통화를 거셨습니다. 본인 덕분에 가게 부담이 덜하지 않았냐면서 다다음 주쯤 시댁을 방문하라는 요구사항과 함께요. 혹 때려다 혹 붙인다더니 제 입장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머님이랑 완전히 연락을 안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가습기 한 대 사주고 나니 어깨가 피셨는지 이번에는 저희 하는 거 봐서 냉장고도 바꿔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이지 노땡큐였습니다. 바꿀 생각도 없을 뿐더러 어머님한테 받기는 더더욱 싫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냉장고 바꿔주려면 제가 얼마나 냉장고 관리를 잘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다며 저더러 매일 식재료 사진을 보내달라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한테 매일 냉장고 한 사진을 찍어 보내나요? 친정 엄마한테도 안 그래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매일같이 요구를 하셨고 나중에는 하다못해 너 살림 잘 못하는 거 들통날까봐 그러지? 냉장고 좀 보여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 내가 조만간 불시에 서울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되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전업주부면 장도 알뜰하게 봐야 한다면서 저더러 마트 갈 때 영상통화 틀어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 말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미절이 아닌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니까 일상에도 지장이 있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차단을 해버리면 중래사니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신다고 하니 정말 제가 먼저 저 세상 가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랑 함께 마트 장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뭘 잘못 눌러서 그냥 통화 수락이 되어버렸어요. 하필이면 또 영상통화더군요. 어머님이 잘됐다 하시면서 장 보는 내내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아이도 너무 재밌어 하길래 그냥 포기하고 장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너머로 계속 예, 두부를 그걸로 사면 어떡하니? 반죽해져 있는 걸로 사. 세아가 햄을 왜 사니? 266 코너 가서 돼지고기 세일하는 걸로 사다 먹거라. 커피를 왜 사? 집에 믹스커피 없어? 돈이 남아 돌아보네. 라고 계속 간섭을 하시더군요. 옆에 사람들이 힐끔대며 저를 쳐다보고 어떤 중년 여성분은 혀를 끌끌 차며 저더러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이가 울던 말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카톡으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냥 끊어버리냐면서 저더러 예의가 없다는 등 살림 못하는 거 티날까봐 그러는 거라는 등 선 넘는 발언을 막 하시더군요. 그날 그냥 씹어버리고 잤더니 다음날 또 카톡이 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장 볼 때마다 영수증을 찍어 보내라더군요. 제 씀씀이가 영 마음에 안 놓이신대요. 맨날 쓸데없는 것만 사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면서 앞으로는 식재료도 빠짐없이 사진 찍어 보내고 얼마 썼는지 영수증도 보내라 하시더군요. 이제 외벌이니까 돈 관리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요. 전업주부가 돈을 현명하게 써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면서 맞벌이 안 할 거면 돈을 아껴 쓰는 게 돈 버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정말 꼭지가 돌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어머님이 이제는 나더러 상 볼 때마다 영수증을 찍어 보내시라네. 세상에 스마트폰으로 시집살이 당하는 며느리는 내가 유일할 거야. 당신은 차단해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고 중간 역할도 못하잖아.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말라 죽어가는지도 모르지. 나 이혼할래. 라고 하고 그대로 컴퓨터로 협의이혼 서류를 뽑아서 미친 듯이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 어머님한테 보내드렸죠. 어머님 간섭이 지긋지긋해서 이제 다 그만둘 거라고 영수증 대신 이혼서를 찍어 보낸다고요. 그랬더니 핸드폰이 불난 듯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이게 뭐냐? 협의 이혼 서류?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때문에 더는 이 결혼 생활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고깝니? 예, 네가 지금 애 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러나 본데 차분히 생각을 좀 해봐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시달리면서 사는 거 알면서도 심각성 못 느끼는 남편한테도 정 떨어졌고요. 뭐라고? 예, 애미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는 정말로 이혼할 생각으로 짐을 쌌습니다. 그대로 친정 내려가게요. 남편이 헐레벌떡 회사 조퇴하고 집에 왔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싸놓은 짐을 현관에 옮긴 거 보고는 얼굴이 허해져서는 저한테 무릎 꿇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시댁이랑 아예 왕래 안 하게 자기가 조치할 테니까 이혼만은 생각을 거둬달라고 울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고 뒤늦게 낮잠에서 일어난 아이 때문에 간신히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저랑 아이 식사를 정성스레 차려주고 일어나서 그 길로 시댁으로 혼자 차 끌고 갔더군요. 가서 완전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과 가기 직전까지 힘들어했고 핸드폰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엄마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제가 시어머니를 시자라고 생각해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강하게 반발했고 아들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며느리가 시댁 올 일도 없을 거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뒤로 넘어갈 때 울고불고 아이처럼 엉엉 우셨다던데 그 모습 뒤로 하고 매정히 차 타고 새벽 내내 운전해서 남편이 돌아왔더군요. 남편도 많이 반성하더라고요. 사실 자기 엄마가 심하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저렇게 난리가 나니까 자기가 내심 괴로웠답니다.
제가 힘든 거 알면서도 그래도 받아주고 그러면 집안에 평화가 오니 은연중에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에도 내성이 생겼는지 무감각해져 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혼 서류 사진 보고 정신이 확 들었다고 남편은 그 이후로 저한테 신상 핸드폰 사준다는 핑계로 전화번호까지 바꾸기를 권유했고요. 명절에도 시댁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어쨌든 자식이니 1년에 한두 번은 얼굴 봐야 한다며 자기가 아이만 데리고 본가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명절 때마다 아이 데리고 시댁 가면서 저한테 100만 원씩 된 봉투를 주고 호텔에 가서 쉬다 오든지 쇼핑을 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입니다. 3년 동안 저는 시댁도 안 가고 통화도 안 하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님 본인부터가 워낙에 근검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인 저에게 똑같은 모습을 기대하게 됐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쨌든 당신들 돌아가시면 저희가 재산을 받게 될 텐데 제가 돈 관리 잘하길 바라셨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쳤다고는 생각을 못 하셨대요. 왜냐하면 어머님도 시할머니랑 아예 한 집에서 시집살이를 당하셨는데 저는 통화 몇 번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답니다. 그게 겨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합리화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몇 년 동안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고 다 커서 가정 꾸린 성인인데 저를 간섭하실 자격도 어머님은 없으시니까요. 뭐 어머님 속마음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해방된 지금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남편이 제 편 안 들어줬더라면 어쩌면 정말 이혼했을지도 모르겠네요.